여보, 당신이 듣고 있다면 미안해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살려줘요. 떨리고 울고 숨이 가쁜 첫 번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더 어리고 공포에 질려 비명에 가까운 두 번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다른 나이, 다른 떨림 하지만 모두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목소리. 누구든 이 소리를 듣는다면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701호 실은 진짜예요. 강무혁은 15년간 우리를 지금은 2023년 12월 두만강 국경 밤 11시 영하 15도 얇게 언 강물 위로 달빛조차 없는 암흑입니다. 강둑에 선 여자 허지원.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가 방금 멈췄습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입니다. 추격조의 고함 소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원은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얇은 얼음이 깨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를 세상에 알리려면 가야만 합니다. 품속의 방수 케이스에 담긴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지원은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얼음이 깨지고 지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뼛속까지 마비시키는 고통.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녹음기 안에는 평양 보이부 지하 701호실에 15년간 갇혔던 11명의 여자들이 숨겨왔던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예뻤다는 이유로 끌려간 여자들. 15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3달 전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 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설마 북한에서 듣고 계시는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신지, 대구에서 듣고 계신지, 전주에서 듣고 계신지, 경기도에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허지원은 배급소 앞에 섰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햇볕이 따갑게 내리쫓고 있었으며 오늘도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배급표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것이었고 남편이 어제 받아왔으며 꼭 오늘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으며 뙤약볕 아래 서 있던 지원의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앞사람이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 3kg, 옥수수 2kg이었고 무거워 보였지만 표정은 환했으며 이번 달은 좀 낫네라고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지원의 차례가 왔습니다. 배급소 직원이 손을 내밀었고 지원은 배급표를 건넸으며 직원은 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고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지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복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나왔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으며 남자는 배급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강무혁이었습니다. 48살쯤 돼 보였고 키가 크고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눈빛만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당신 표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조구먼.
심장이 멎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제 남편이 직접 받아왔고 저는 입 닥치시오. 강무혁이 배급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이었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직. 첫 번째 조각이 떨어졌고 바람에 날렸으며 지원은 그걸 쳐다봤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직. 두 번째였습니다. 직. 세 번째였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 가족이, 이번 달 배급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목소리였고 또렷했으며 간절했습니다. 강무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롭던 눈이 흐려졌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으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강무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예쁘구먼.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닥 뺨을 맞았습니다.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였고 굴욕이었으며 지원은 비틀거렸습니다.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배급표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고 바람에 하나씩 날아가고 있었으며 한 달치 식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무혁이 몸을 숙였습니다. 지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701호 실. 오늘 밤 8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오면 남편부터 다시 본다. 일어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군중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돕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마치 지원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피해갔습니다. 지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요. 30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뺨이 화끈거렸으며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701호 실. 그게 뭘까요? 왜 거기 가라는 걸까요? 남편은 왜 다시 본다는 걸까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5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3년째였으며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였고 창문은 작았으며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원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배성돌이었습니다. 64살이었고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었으며 지원이 이사 왔을 때부터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배급소에서 왔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성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강무혁 만났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시오. 배성돌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배성돌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 듣고 여자를 고르오. 무슨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소. 남편 오기 전에는 조심하시오. 배성돌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고 발소리가 멀어졌으며 지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여자를 고른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저녁 6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들어왔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배급소 갔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강무혁 만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철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숨이 거칠었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당신, 뭐 알아? 지원아. 철수가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한 걸까요? 701호실. 절대 가지 마. 701호실이 뭔데? 침묵이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만 저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말 좀 해봐. 당신 뭐 알잖아. 나도 몰라. 정확히는. 근데 소문은 들었어. 무슨 소문? 거기 들어간 여자들이 안 나온다는. 지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안 나온다고요? 철수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가지 마. 알았지? 내가 뭐든 해볼게. 내일 보이부 가서 사정해 볼게.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요. 철수도 그냥 말단 보위부원이었고 권한도 없었으며 강무역 같은 고위 장교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7시 30분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또또. 철수와 지원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또또또. 문을 열었습니다. 배성돌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좁은 부엌에 셋이 앉았습니다. 배성돌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여자였고 머리가 길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요. 이름은 민경. 지원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네요. 목소리도 예뻤소. 배성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딸이 701호실에 들어갔소. 지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전날 배급소에서 강무혁이 딸 목소리를 듣고는 배성돌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젖었고 주먹을 쥐었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소. 배급 순서 맨 뒤로 돌리고 직장에서 문제 만들고 친구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왜요? 왜 그런 짓을? 목소리 때문이요. 목소리가 예뻤으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예쁘다고 괴롭힌다고요? 일주일 후 딸이 701호실로 끌려갔소. 한 달 후 배성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신으로 나왔소. 지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철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배성돌이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져 있었고 색이 바랬으며 12년 동안 계속 펴보고 접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요. 지원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고 잉크가 번져 있었으며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아빠, 밤마다 벽에서 여자 목소리 들려요. 울음소리, 비명, 내 목소리도 곧 저기 섞일 것 같아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민경.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였고 민경도 그걸 좋아했나 봤으며 마지막까지 그걸 듣고 싶어 했나 봤습니다. 지금 따님은? 배성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저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주먹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못 받았소. 화장했다고만 하고 쟤도 안 줬소.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에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철수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철수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원이 읽었습니다. 오늘 밤 8시 701호실. 안 오면 박철수 기록 다시 본다. 어머니 병원도 다시 본다.
마이너스 강무혁. 어머니,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치료비가 매달 들어갔으며 그게 없으면 퇴원당할 거였습니다. 배성돌이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시오. 그 사람은 15년째 같은 짓 하고 있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닫혔으며 지원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철수가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고 손에서 피가 났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쪽지를 쥐었습니다. 구겼습니다. 밤 8시, 1시간 남았습니다. 지원은 쪽지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벽을 보고 있었고 손에서 피가 흘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이었고 8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성돌이 떠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귓가에 맴돌았고 민경의 쪽지는 손 안에서 구겨져 있었으며 반갑습니다. 노래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밤마다 벽에서 여자 목소리 들려요. 울음소리, 비명, 내 목소리도 곧 저기 섞일 것 같아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민경. 12살 소녀가 썼을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을 글씨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썼을 글씨였으며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당신. 철수가 돌아봤습니다. 701호실이 정확히 뭔지 알아?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근데 소문은 많아. 무슨 소문? 15년 전부터 거기 들어간 여자가 10명이 넘는다고. 모두 안 나왔다고. 지원의 숨이 막혔습니다. 왜 안 나와? 몰라. 아무도 말 안 해. 보이부 안에서도 701호실은 금기야. 묻지도 말고 알지도 말라는. 철수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가 뭐든 할게. 하지만 지원은 알았습니다. 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또.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고 더 작았으며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성돌이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얼굴에 땀이 흘렀으며 뭔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또 왔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고 테이블 위에 놓았으며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보시오. 지원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12년 동안 계속 들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고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맨 위에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소희, 2008년 7월 12일. 목소리 부드러움. 직업 보이부 요원. 특이사항 강무혁 아내.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무혁? 아내? 배성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강무혁한테는 아내가 있었소. 이름은 한소희였고 목소리가 정말 예뻤다고 하더군.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밀고 했소. 남편 욕했다고. 거짓말이었소. 하지만 소희는 701호실로 끌려갔고 일주일 후 시신으로 나왔소.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후 강무혁이 미쳤소. 소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비슷한 목소리 가진 여자를 찾기 시작했소. 배성돌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영희, 2009년 3월 5일.
목소리 맑음. 직업교사. 특이사항 배급소에서 선별. 세 번째 이름. 박순자. 2010년 8월 22일. 목소리 또렷함. 직업 공장 노동자. 특이사항 강무혁이 직접 접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름이 나왔고 모두 여자였으며 모두 목소리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렇소. 모두 701호실로 끌려갔소. 그리고 안 나왔소.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번째 이름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당신 이름 여기 들어갈 거요. 배성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원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배성돌을 쳐다봤고 배성돌은 창밖을 보고 있었으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경 씨는 어땠어요? 배성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이는 착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목소리가 예뻤으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소. 배성돌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또 꺼냈습니다. 이번엔 어린 민경이었고 아버지 옆에서 웃고 있었으며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민경이가 10살 때요. 그날 우리 둘이 강변에 갔었고 민경이가 반갑습니다. 노래를 불렀으며 나는 그 옆에서 손뼉을 쳐줬소. 배성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민경이가 말했소. 아빠, 나는 아빠 목소리가 제일 좋아. 아빠가 노래 불러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배성돌이 눈을 닫지 않았고 그냥 흘렀으며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12년 전 민경이가 20살이 됐을 때 배급소에서 강무혁이 민경 목소리를 들었소.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민경이를 괴롭혔소. 배급을 못 받게 만들었고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친구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소. 배성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경이가 집에 와서 울었소. 아빠,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소. 보이부가 무섭기도 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그냥 참으라고만 했소. 그 다음엔 일주일 후 밤에 보이부원들이 왔소. 민경이를 끌고 갔고 나는 막지 못했소. 배성돌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민경이를 못 봤소.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으며 매일 밤 미칠 것 같았소. 지원이 배성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쪽지 하나가 왔소. 701호실 앞에 놓여 있었고 민경이 글씨였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소. 배성돌이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원에게 건넸고 지원은 다시 읽었으며 이번엔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밤마다 벽에서 여자 목소리 들려요. 울음소리, 비명, 내 목소리도 곧 저기 섞일 것 같아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민경.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틀 후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소. 민경이가 죽었다고, 시신 화장했다고, 쟤는 안 준다고. 배성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강무혁을 추적하기 시작했소. 어떤 여자를 골랐는지, 어떻게 괴롭혔는지, 701호실에서 뭘 하는지 12년 동안 기록했소. 수첩을 두드렸습니다. 이 수첩이 그 기록이요. 배성돌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고 어둠이 깔려 있었으며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소. 지원을 돌아봤습니다. 안 가면 남편이 당하고 어머니가 당하고 결국 당신도 끌려갈 거요. 가면 민경이처럼 될 거고. 그럼 어떡해요? 일단 가시오. 배성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오. 강무혁은 목소리를 원하는 거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지키면 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무슨, 지금은 말 못하겠소.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 계획을 말하겠소. 배성돌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고 지원을 쳐다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경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소. 아빠, 다른 여자들은 꼭 구해줘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복도는 조용해졌으며 지원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시계가 울렸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철수가 지원을 안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요. 안 가면 모두가 당한다는 걸요. 괜찮을 거야. 지원이 철수를 밀어냈습니다. 코트를 입었고 문을 열었으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철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고 밤 공기가 차가웠으며 701호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민경의 쪽지가 만져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지원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시 만나니 반가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듣고 싶어 했던 노래니까요. 지원은 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강무혁 협박 내용이었으며 701호실 내일 밤 8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701호실 알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보이부야. 지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철수가 벽을 쳐다봤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강무혁 장교가 날 불렀어. 보이부 지하 사무실이었고 그 사람 혼자 앉아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데? 박철수 동무, 아내 목소리 좋더라. 배급소에서 들었는데 참 예쁘던데. 그렇게 말했어. 그러고는 입조심 잘 시켜라. 안 그러면 너부터 정리한다고. 지원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감시했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슨 말하는지 다 보고했어.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 앞에서였고 손을 모았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배신감과 동정심이 동시에 몰려왔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방은 어떤 곳인데? 들어가면 안 나와. 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고 눈물이 흘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10명이 들어갔어. 모두 여자였고 모두 목소리가 예뻤으며 모두 안 나왔어.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철수가 문을 열었고 배성돌이었으며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고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으며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으며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2년간
모은 거요. 배성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원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희, 33세, 2008년 7월 12일, 보이부 대위.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위요? 그렇소. 701호실 첫 희생자. 강무역 아내였소. 배성돌의 손이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보시오. 지원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김민경, 28세, 2011년 3월 8일, 공장 노동자 마이너스 한소의 고향 친구. 이혜진, 35세, 2014년 9월 15일, 교사 마이너스 한소의 중학교 동창. 박수연, 31세, 2017년 12월 3일, 배급소 직원 마이너스 한소의 직장 동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영희, 29세, 2019년 6월 22일, 간호사 마이너스 한소의 이웃. 정미숙, 37세, 2020년 10월 10일, 상점 직원 마이너스 한소의 친척.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한소희와 연결된 사람들이었고, 모두 날짜가 있었으며, 모두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허지원, 42세, 2023년 7월 15일, 마이너스 한소희와 연결점, 물음표 3개였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배성돌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메모가 빼곡했고 각 이름 옆에 관계가 적혀 있었으며 지원은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한소의 마이너스 보이부 대위, 강무역 아내, 밀고로 701호실 투입, 일주일 후 사망. 김민경 마이너스 한소의 고향 친구, 목소리 비슷, 내 딸. 배성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혜진 마이너스 한소의 동창, 목소리 맑음. 박수연 마이너스 한소의 동료, 목소리 부드러움. 지원은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여자가 한소희와 연결돼 있었고, 모든 여자가 목소리 특징이 있었으며, 모든 여자가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허지원 마이너스 목소리 좋음, 한소희와 혈연 관계 의심? 지원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혈연 관계요? 배성돌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됐고 색이 바랬으며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2명의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15살쯤이었고 다른 한 명은 18살쯤이었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소희요. 배성돌이 어린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원이 큰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배성돌이 지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본 적 있소?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고 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으며 눈매가, 코가, 입술이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같은데. 맞소. 김순자. 당신 어머니요. 40년 전.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고 두 소녀가 바라보고 있었으며 지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한소희는 당신 이모요. 어머니 동생. 철수가 지원을 붙잡았습니다. 배성돌이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0명의 이름을 천천히 짚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강무역은 한소에 관련된 여자들을 찾아다녔소. 친구, 동창, 동료, 이웃, 친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족.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목소리가 한소희와 비슷했소. 혈연이거나 오래 같이 살았거나 자주 만났거나
목소리는 닮아가니까. 배성돌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강무영 목적 한소의 목소리, 그리움 비슷한 목소리 찾기, 녹음 한소의 목소리와 섞어 듣기.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10명 여자는 모두 그렇소. 이모 목소리 그리워한 미친놈 때문에 죽었소. 배성돌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딸 민경이도 그 중 하나였소. 한소의 고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20살에 죽었소. 배성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지원을 안았고 지원은 철수 품에서 울었으며 배성돌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배성돌이 작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고 노랗게 바랬으며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한 달 전 옛날 보이부 기록을 뒤지다가 발견했소. 지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983년 7월 15일 김씨 가족조사 기록. 아버지 김철민 마이너스 월남점포로 전력. 성분 불량. 가족 전체 감시 대상 지정. 장녀 김순자 18세 마이너스 평양 이주 허가. 조건 가족과 단절. 차녀 한소 25세 마이너스 농촌 배치. 평생 감시. 지원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동생을 버리고 혼자 평양 온 거요. 그게 조건이었소. 배성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언니만 평양 가고 동생은 시골에 남아라. 김순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소. 지원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 소녀가 웃고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아직 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후 이모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시골에서 살았소. 농사 짓고 감시받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 35살에 평양 왔소. 보이부 들어갔고 대위까지 올랐소. 그리고 강무역을 만났고 그렇소. 결혼했고 3년 행복하게 살았소. 하지만 배성돌이 수첩을 닫았습니다. 밀고로 701호실 들어갔고 일주일 후 죽었소. 그날 밤 십시였습니다.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슥. 지원이 주었고 펼쳤으며 읽었습니다. 내일 밤 8시 701호실. 안 오면 어머니 병원 기록 다시 본다. 그리고 40년 전 기록도 공개한다. 김순자가 동생 버린 이야기. 평양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강무혁. 아래 한 줄 더 있었습니다. P.S. 한소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 알고 싶지 않소? 내일 밤 들려주겠소.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쪽지를 빼앗아 읽었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며 구겼습니다. 안 돼. 이건. 배성돌이 쪽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을 쳐다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가야 하오. 안 돼요. 할아버지. 가야 하오. 안 가면 어머니가 평양에서 살 수 없소. 40년 전 이야기 퍼지면 언니 딸, 이모 조카 모두 손가락질 받소. 배성돌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무슨 방법이요? 아직은 말 못하겠소. 하지만 내일 낮에 다시 오겠소. 그때 계획 말하겠소. 배성돌이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갔고 나가기 전에 돌아봤으며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민경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소. 아빠, 다른 언니들도 꼭 구해줘라고. 나 약속 지킬 거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지원과 철수만 남았으며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두 소녀가 웃고 있었고 40년 전이었으며 아직 모든 게 괜찮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모를 버렸구나.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3층 병실이었고 어머니 김순자가 입원해 있었으며 손에는 40년 전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였고 지원을 봤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원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고 따뜻했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았고 두 소녀가 웃고 있었으며 40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사진을 쳐다봤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디서?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고 어머니는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으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소희요? 그럼 내 동생이었어.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분 문제로 찍힌 가족이었고 아버지가 월남전 포로였으며 보위부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농촌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하지만 어머니에게만 다른 제안이 왔으며 너만 평양 가도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가족과 단절해야 했고 동생 소희는 시골에 남아야 했으며 어머니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했습니다. 평양을 선택했고 동생을 버렸으며 혼자 떠났습니다. 소희가 울며 매달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고 언니 나도 데려가줘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었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희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고 감시받으며 결혼도 못했으며 어머니는 평양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웠으며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평양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위부 들어갔고 대위까지 올랐으며 강모역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소희가 뭐라고 할까 두려웠고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으며 그렇게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8년 전이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조용히 찾아왔고 순자야, 내 동생 죽었어라고 말했으며 701호실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으며 깨어난 후에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버린 게 잘못이었고 20년 동안 연락 안 한 게 잘못이었으며 평양 와서도 찾아가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곁에 있었다면 소희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있었다면 밀고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701호실에 안 갔을지도 모르며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희는 죽었고 시신도 못 봤으며 무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고 밤마다 꿈에서 소희를 봤으며 언니 왜 날 버렸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었고
지원이 강무역한테 끌려가게 됐으며 어머니는 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떨리는 손으로 지원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40년 후회가 들어 있었고 평생 죄책감이 담겨 있었으며 지원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소희 안 버렸으면 시스템이 잘못이야. 나라가 잘못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믿고 있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강무혁이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의 마지막 소원이 조카 보는 거였대.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가 네, 사진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대요. 엄마 딸, 지원이. 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고 온몸이 떨렸으며 산소호흡기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지원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울었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갔으며 병실에는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철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원을 보자 달려왔으며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고 철수도 알고 있었으며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배성돌 할아버지가 쪽지 남겼어. 철수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오후 5시 폐가에서 만나자고 적혀 있었고 주소가 있었으며 계획 있음이라고 마지막에 써 있었습니다. 폐가로 갔습니다. 강변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고 낡은 건물이었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성돌이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으며 지원과 철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먼. 배성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었고 작았으며 배성돌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 701호실 가면 이걸 숨기시오. 주머니나 옷 안쪽에. 그리고 녹음 버튼 누르시오. 녹음을요? 그렇소. 강무혁이 하는 말. 다 녹음하시오. 증거로 쓸 거요. 배성돌이 다른 것도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고 과일 깎는 칼 정도였으며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오. 위험하면 쓰시오. 지원은 녹음기와 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거웠으며 배성돌을 쳐다봤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그렇소.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요. 30분 후에도 안 나오면 들어갈 거요. 배성돌이 지원 어깨를 잡았습니다. 버티시오. 끝까지 버티시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또. 문이 열렸습니다. 강무혁이 서 있었고 웃지 않았으며 눈빛만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둠침침했고 촛불 몇 개만 켜져 있었으며 벽에 한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으며 이미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지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고 작은 진동이 느껴졌으며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강무혁이 테이블 위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며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목소리였고 15세 목소리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날 버렸어? 왜?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평양 가고 싶어. 언니랑 같이. 왜 나만? 혼자? 목소리가 갈라졌고 흐느낌이 들렸으며 40년 전 녹음이었습니다. 언니, 미워. 정말, 미워. 녹음이 끊겼습니다. 강무혁이 다음 트랙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성인 목소리였고 차분했으며 한소희였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한 가지 부탁 있어. 강무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딸, 지원이 꼭 보고 싶어. 사진이라도. 목소리가 끊어졌고 숨소리만 들렸으며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 평생 언니 원망했지만 조카는 보고 싶어. 제발.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무혁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지원을 쳐다봤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골랐소. 소의 마지막 소원. 이루려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무혁도 울고 있었고 둘 다 한소희를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복장이었고 계급장이 높았으며 맨 앞 남자는 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강무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장님, 왜 여기? 부장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고 강무혁을 지나쳐 지원을 쳐다봤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무혁 동무 수고했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15년간 10명 잘 처리했소.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고 지원을 내려다봤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11번째요. 마지막이요. 강무혁이 부장 앞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소의 조카예요. 제가 그냥 보여주려고. 비키시오. 부장이 강무혁을 밀쳤습니다. 강무혁이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했으며 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에게 다가왔고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으며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허지원 동무.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김순자, 40년 전 동생 버리고 평양 온 여자. 지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부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40년 전 김순자를 평양 보낸 사람이 바로 나요.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였고 즐기는 것 같았으며 지원은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성분 나쁜 집안들을 조사하던 시기였고 김 씨 가족도 그중 하나였으며 부장은 당시 보이부 중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을 조사하러 갔고 두 딸을 봤으며 한 명은 18살, 한 명은 15살이었습니다. 부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쁜 딸 하나를 평양으로 데려와서 길들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조건을 제시했으며 김순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김순자는 평양에 왔습니다. 부장은 김순자를 40년 동안 감시했고 필요할 때마다 협박했으며 김순자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한소희도 나중에 데려왔습니다. 20년 시골에서 살다가 평양에 왔고 보이부 들어오라고 했으며 한소희도 대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소희는 문제였습니다. 강무혁과 결혼한 후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말했으며 탈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부장은 결정했습니다. 한소희를 제거하기로 했고
밀고를 조작했으며 남편 욕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한소희는 701호실로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죽었고 시신은 화장됐으며 죄도 안 졌습니다. 부장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무혁한테 제안했소. 바닥에 앉아있던 강무혁을 쳐다봤습니다. 소희 죽인 놈들 명단 줄게. 대신 우리 일해. 당신은 동의했소. 복수하고 싶어서. 부장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고 펼쳐졌으며 명단이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10명 모두 한소의 친구, 동창, 지인이라고 했소. 강무혁한테는 그렇게 말했지. 부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소. 서류를 넘겼습니다. 각 이름 옆에 메모가 있었고 지원은 읽기 시작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경 아버지 배성돌, 밀수 의심, 제거 필요, 이혜진 남편 탈북 시도, 가족 연좌 처리, 박수연 오빠 반정부 발언, 소문 차단 필요, 모든 이름 옆에 정치적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분 문제였거나 가족이 말을 안 듣거나 탈북을 시도했거나 반정부 행위를 했거나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모두 성분 문제 있거나 우리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소.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당신을 이용했소. 강무혁을 가리켰습니다. 15년간 강무혁은 아내 복수한다고 믿었소.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정치 청소하는 도구였소. 강무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15년간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담배를 또 꺼냈으며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당신 어머니 요즘 말 안 듣기 시작했소. 부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딸 건드리지 말라고 했소.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한테 대든 거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딸부터 정리하려고 했소. 어머니한테 교훈 주려고. 부장이 웃었습니다. 마침 강무혁이 한소의 조카 찾고 있더군. 소의 마지막 소원 이루고 싶다고. 그래서 이용했소. 일석이조였지.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지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턱을 잡았으며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머니는 다시 말 잘 듣겠지. 40년간 그랬듯이. 지원은 부장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뒤에서 보이부원이 어깨를 눌렀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부장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무혁이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강무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이 돌아봤고 강무혁이 총을 꺼내고 있었으며 부장을 향해 겨눴습니다. 이 여자는 손대지 마세요. 쏘지 못할 거요.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체제의 개니까. 15년간 우리 말 잘 들었잖소. 강무혁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떨렸고 땀이 흘렀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를 죽인 게 부장님이었소. 그렇소. 내가 밀고 조작했소. 내가 701호실 보냈소. 내가 죽였소. 부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용했소. 15년 동안 당신은 복수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우리 청소부였소. 강무혁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10명 여자 모두 내가 고른 거요. 한소에 관련 없소. 다 정치 제거 대상이었소. 부장이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총구가 부장 가슴에 닿을 정도였고 강무혁은 눈을 감았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무역 총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나온 소리였고 강무역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으며 쓰러졌습니다. 보이부원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무역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를 잡고 신음했고 피가 계속 흘렀으며 부장은 내려다만 봤습니다. 쓸모없게 됐구먼. 발로 강무역을 차려다 멈췄고 그냥 돌아섰으며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처리하겠소. 보이부원들이 지원을 붙잡았습니다. 양쪽 팔을 잡았고 일으켰으며 지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장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고 바늘이 길었으며 지원의 팔을 향했습니다. 조용히 끝날 거요. 아프지 않소? 바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고 숨을 멈췄으며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지원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철수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펼쳐졌고 부장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며 보이부원들이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15년 기록입니다.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명령한 기록. 보이부 지하 비밀 문서고에 있었고 제가 탈출하면서 훔쳐왔습니다. 서류 첫 장이 보였습니다. 701호실 운영 계획 작성자 리처로 부장.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정치 불순 가족 11명 명단. 세 번째 장이었습니다. 집행자 강무역 중위 아내 사망 이용. 보이부원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고 얼굴이 굳어갔으며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조작이요. 거짓. 철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부장님이 다른 보이부원들한테 명령하는 녹음. 보이부원 한 명이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고 꽂았으며 재생했습니다. 부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01호실 잘 되고 있소? 이번 달 3명 목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걱정 마시오. 강무역은 모르오. 자기가 복수한다고 생각하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보이부원들이 부장을 둘러쌌고 부장은 벽에 등을 대고 있었으며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리처로 동무. 이게 사실이요?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원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부장에게 다가갔고 팔을 잡았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원을 잡고 있던 보이부원들이 손을 놓았고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철수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원은 울었습니다. 철수 품에서 울었고 주머니 속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며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무역도 실려나갔고 701호실은 텅 비었으며 지원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한소의 사진이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보이부 고위 간부 3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와 USB가 놓여 있었으며 모두 어젯밤 철수가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지원과 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었으며 간부들이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를 덮었고 USB도 다시 들었으며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허지원 동무. 어젯밤 701호실에서 녹음한 거 있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고 테이블 위에 놓았으며 간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 김순자를 평양 보낸 사람이 바로 나요. 이 10명 모두 성분 문제 있거나 우리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소. 15년간 강무역은 우리 청소부였소. 녹음이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쳐다봤고 한숨을 쉬었으며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로 부장, 즉시 군사재판 회부하겠소.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역도 공범이요. 비록 이용당했지만 10명을 직접 죽였으니 세 번째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로 혼자 한 짓이 아닐 거요. 15년 동안 윗선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오. 침묵이었습니다. 철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고 테이블 위에 놓았으며 간부들이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요? 상부 명단입니다. 리처로 부장 위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평양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얼굴들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지하 문서고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록도 있습니다. 15년 전 701호실 만들 때 회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8년 8월 3일 비밀회의 참석자 5명 리처로 안건 정치 불순 가족 조용히 제거하는 시스템 구축. 결론 701호실 운영, 강무역 이용, 15년 계획. 간부들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회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누구를 제거할지 명단이 있었으며 11명 여자 이름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범죄요.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복수가 아니었소. 권력층 5명이 만든 청소 시스템이었소. 세 번째 간부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쳐다봤고 평양 거리가 보였으며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 명단 윗선에 보고해야 하오. 최고 지도부까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배성돌이 들어왔고 뒤에 보위부 고위 간부 2명이 더 있었으며 지원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하구먼. 지원이 일어나 배성돌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어젯밤 밖에서 기다렸소? 30분 지나도 안 나와서 들어가려다 박철수 동무 만났소. 배성돌이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서류 보고 바로 여기 왔소. 고위 간부들한테 알렸고 배성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수첩을 꺼냈고 이번 건 더 두꺼웠으며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2년간 내가 모은 거요. 리처로뿐 아니라 위에 5명 기록도 다 있어. 간부들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고 빼곡한 글씨와 사진들이 있었으며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8일 김민경 끌려감, 리처로 지시, 박성철 동의. 2014년 9월 15일 이혜진 끌려감, 리처로 지시, 김동욱 동의. 모든 사건마다 5명 중 1명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배성도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았소? 12년간 매일 밤 보위부 주변 돌아다녔소. 쓰레기통 뒤졌고 버려진 서류 주웠으며 술 취한 보위부원들 대화 엿들었소. 배성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딸 복수하려고 증거 모았소. 그런데 너무 커서 혼자 못하겠더군. 그래서 기다렸소. 기회를.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기회였소. 간부들이 모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것, 배성돌이 가져온 것, 지원이 녹음한 것을 모두 테이블에 놓았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으며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권력층 5명이 모였고 정치 불순 가족을 조용히 제거할 방법을 논의했으며 701호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처로를 실행자로 정했고 강무역을 도구로 쓰기로 했으며 한소희를 미끼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소희를 밀고로 죽였고 강무역한테 복수하라고 부추겼으며 10명 명단을 줬습니다. 강무역은 아내 복수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정치 청소였고 15년 동안 10명을 죽였으며 5명은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701호실은 개인 범죄가 아니었소. 국가 시스템이었소.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분 나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탈북 시도자. 그 가족들을 지우는 방법이었소. 세 번째 간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1명 여자는 모두 그 5명이 찍은 가족이었소. 강무역은 몰랐소. 자기가 아내 복수한다고 생각했지.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며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지하 병실이었습니다. 강무역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간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무역 동무. 강무역이 눈을 떴습니다. 15년 기록. 다 나왔소. 당신이 죽인 10명. 모두 리처로와 권력층 5명이 고른 정치 제거 대상이었소. 강무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소의 친구도 아니었고 동창도 아니었소. 그냥 죽여야 할 명단이었소. 간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무역 앞에 놓았고 강무역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김민경 제거 사유 아버지 배성돌 밀수 의심. 이예진 제거 사유 남편 탈북 시도. 강무역은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으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허지원 제거 사유 어머니 김순자 명령 불복.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무역이 바닥을 쳐다봤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간 나는 뭘 한 거요? 간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고 문을 열어 나갔으며 뒤에서 강무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원과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간부는 고개를 저었으며 지원은 알았습니다. 강무역이 무너졌다는 걸요. 배성돌이 지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빈 회의실이었고 둘만 앉았으며 배성돌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 게 있소.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고 봉투가 누렇게 변했으며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12년 전 내 딸 민경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준 거요. 지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고 지원에게라고 써 있었으며 한소의 필체였습니다. 민경이가 말했소. 한소의 언니가 701호실에서 남긴 거래. 언젠가 조카한테 전해달라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고 펼쳤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너를 한 번도 못 봤지만 언니 사진에서 본 내 얼굴 정말 예뻤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언니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기억해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비록 내가 없어도 내 안에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있어. 그 목소리로 살아남아줘. 그리고 무혁이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나처럼 시스템의 희생자야. 사랑의 조카야. 이모 소희.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배성돌도 울었으며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뒷면에 한 줄 더 있었습니다. P.S. 언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지원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고 일어났으며 배성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모든 걸. 배성돌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따뜻했고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경이 약속 지켰소. 다른 여자들 구했소. 보이부 본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었고 200명이 됐으며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고 11명 여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정문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리처로 부장 및 공범 5명 반당 반영명 행위로 군사재판 회부 701호실 운영 15년간 11명 여자 불법 살해 강무혁 중위 공범 직접 실행. 사람들이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서로 껴안았습니다. 배급소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리처로가 15년간 11명이나 우리 이웃도 그 시스템 때문에 공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력층 5명이 같이 국가범죄였대. 거리에서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701호실 진짜였구나. 한소희부터 11명.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권력층 5명이 비밀 장소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았고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으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로가 모든 걸 자백했소. 다른 사람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KXX 우리 명단까지. 세 번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만이 아니오. 회의록, 서류, 녹음 다 나왔소. 침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환 명령 떨어졌소. 내일 아침. 5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야 하오. 지금 당장.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고위 간부 10명이 들어왔고 수갑을 들고 있었으며 5명을 둘러쌌습니다. 박성철 동무, 김동욱 동무, 이경수 동무, 최민호 동무, 정태식 동무. 간부가 명단을 읽었습니다. 11명 불법 살해, 국가 시스템 악용, 반당 반영명 행위로 체포하겠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5명 모두였고 철컥 소리가 울렸으며 끌려나갔습니다. 박성철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뉴스가 나왔으며 아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박성철 15년간 11명 살해 공모. 아들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일어났고 가방을 챙겼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문을 닫았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동욱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보이부로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고 거부당했으며 서류를 창구에 던지고 떠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경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였고 아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으며 어머니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아들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민호와 정태식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끊었고 집을 비웠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5명 모두 혼자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철이 살던 아파트 앞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살인마 집, 여기 살던 놈, 지나가지 마라. 김동욱 직장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일했대. 15년 동안 모르고 같이 일했네. 이경수가 다니던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주인이 문에 종이를 붙였고 그 사람 단골이라 장사 못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었으며 가게를 비웠습니다. 배급소에서 5명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 KXX들 거리에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5명 얼굴이었고 큰 X표가 그려져 있었으며 반당 반영명 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알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응,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사재판소였고 강무혁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으며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고 강무혁. 15년간 10명 여자 직접 살해. 비록 이용당했으나 실행은 피고가 했음. 강무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론하겠소? 강무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변론 없습니다. 최후 진술은? 강무혁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쳐다봤고 거기 지원이 앉아 있었으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아내 복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명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민경, 이혜진, 박수연 10명 모두 미안합니다. 용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강무혁. 사형. 강무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이었습니다. 지원이 면회를 신청했고 허가가 났으며 감방 앞에 섰습니다. 철창 너머로 강무혁이 보였습니다. 앉아 있었고 벽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지원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왔소? 네. 침묵이었습니다. 강무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의 편지 읽었소? 네. 뭐라고 써 있었소? 지원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고 강무혁을 쳐다봤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혁이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시스템의 희생자야. 강무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그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생자가 아니오. 10명을 죽였소. 제 손으로.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무혁이 계속했습니다. 용서 구하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뭔가요? 소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오. 지키지 못해서.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섰고 떠났으며 뒤에서 강무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살아줘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 병실에 갔고 한소의 편지를 보여줬으며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P.S. 언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어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모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울었고 지원도 울었으며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었고 따뜻했으며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701호실 문이 영구 폐쇄됐습니다. 보이부 간부들이 와서 자물쇠를 채웠고 문에 명판을 붙였으며 지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1명의 희생자를 추모함. 한소희, 김민경, 이혜진, 박수연, 최영희, 정미숙, 장은주, 오선영, 임지혜, 윤미라, 허지원. 지원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희생자였고 기억돼야 할 이름이었으며 지원은 명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였고 100송이가 넘어갔으며 문 앞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성돌도 왔습니다. 꽃 한 송이를 놓았고 무릎을 꿇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지원이 배성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도 왔고 셋이 함께 앉았으며 11명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무역 사형이 집행됐고 아무도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화장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소희, 이제, 가오. 리처로와 5명도 사형됐습니다. 같은 날이었고 모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으며 평양 전체가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층이 처벌받았고 701호실이 폐쇄됐으며 11명이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11명의 목소리였고 지원의 녹음기 안에 있었으며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꼭 소감을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좋았다, 별로였다. 뭐든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난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